안녕하세요. 시크릿 경영의 데이빗입니다. 요즘 병원에 신규 환자는 많이 오시나요? 어떤 병원은 신규 환자가 예전보다 많이 줄어서 힘들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병원은 그래도 많이 회복되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병원이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구안의 방문율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신규 환자 유입이 더 늘어나야 합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하여 특히 비보험 진료를 위주로 보는 병원들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았고, 최근 들어 회복한 병원이 있는 반면에 아직도 신규 환자의 유입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병원도 많습니다. 오늘은 신규 환자가 줄었을 때 왜 줄었는지, 얼마만큼 줄었는지, 우리 병원의 신규 환자를 통하여 어떻게 분석해서 가장 적절한 대책을 세우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은 신규 환자에 대한 데이터를 얼마나 잘 모으고 계신가요? 잘 모으고 있다면 그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고 활용하고 있으신가요? 어떤 병원은 전자 차트를 사용하고 또 어떤 병원은 수기 차트를 사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먼저 수기 차트를 사용하고 있다면 적어도 환자에 대한 유입 경로 등을 엑셀 등을 이용해서 정리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전자 차트를 사용하고 있다면 최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초진 환자에 대한 유입 경로 등을 또 자료 탐색을 통해서 피드백 받아봐야 합니다. 평소 우리 병원에 오는 신규 환자가 어떤 경로로 왔는지, 또 어떤 연령대가 많이 오고 또 적게 왔는지, 어떤 부분을 치료하기 위해서 왔는지 등 상당히 구체적인 것들이 데이터화 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 정확한 분석과 개선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컨설팅을 한 병원 중에 대부분의 원장님들은 신규 환자의 유입 경로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평균 몇 명의 신하들이 방문하는지 잘 모르고 계십니다. 대충 소개로 많이 와요, 소문 듣고 많이 와요, 주변 아파트에서 많이 온다 등의 두루뭉실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지만 이건 제가 볼 때는 좀 위험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무엇 때문에 위험하다고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소개로 많이 온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환자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럼 소개 환자를 늘려야 할까요? 아니면 광고를 해서 신규 환자를 늘려야 할까요? 소개 환자도 직원 소개가 있고 진짜 다른 환자들이 서로 소개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을 늘려야 할까요? 개선의 방향성을 잘못 잡으면 시간과 비용 모두 헛수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많은 분들은 모두 작은 비용으로 큰 성과를 이루고 싶어 하실 겁니다. 이렇게 고효율적인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철저한 데이터 분석과 실행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경영에서 가장 무서운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감적 경영입니다. 쓸데없는 지출이 늘어나거나 엉뚱한 곳에 노력을 기울이다 보면 환자는 오지 않고 힘만 빠지다 결국 포기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제가 이 정도 말씀드렸다면 이제 내 병원의 신한 방문 경로를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신규 환자를 늘리기 위해서 어떻게 데이터를 모으고 어떻게 분석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빨리 와, 시간 없어. 왜 이래? 우선 신안을 접수받은 직원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이 부분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대부분은 그냥 예전에 하던 시스템으로만 그대로 배우게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인식 없이 그냥 그 방법만 전달되다 보면 데이터에 왜곡이 발생하는 거죠. 저는 어떤 일을 시킬 때 그 업무의 중요성을 인지시키고 그 일을 하는 직원들에게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인식시킵니다. 그럼 그 직원은 우리 원장님이 나에게 아주 중요한 일을 시키구나, 내가 하는 일이 절대 하찮은 일이 아니구나, 원장님이 나에 대한 기대감이 있구나 라고 생각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런 과정을 모두 무시하고 그냥 권위적으로 시키거나 단순히 여러 업무 중에 하나로 알려주면 그 일은 그냥 일이 되면 물론이고 그 직원들은 형식적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결국 소중한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는, 즉 믿을 수 없는 데이터가 된다는 것입니다. 원장님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 병원에서 신안은 너무 중요하다. 신안이 왔을 때 친절하고 잘 사는 데는 기본 중에 기본이고, 더불어서 신안이 어떤 경로로 왔는지 확인하는 것은 나중에 병원의 경영이 어렵거나 더 큰 발전을 해야 할 때 정말 중요한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 거야. 그래서 땡땡씨가 해줘야 될 일이 나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난 이 데이터를 제공하는 땡땡씨의 일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라고 말해 보십시오. 고맙다. 태도가 바뀌고 데이터의 질이 바뀝니다. 신규 환자의 경로는 세 가지로 구별을 합니다. 첫 번째 분류로는 소개로 온 경우, 두 번째로 경우에는 광고로 온 경우, 세 번째는 지역, 장소와 관련된 원인으로 온 경우입니다. 세 번째 분류는 가까워서 온 사람, 간판 보고 온 사람, 주변에 다른 병원을 왔다가 들려본 사람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분류를 각각 몇 %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소개가 몇 프로, 광고가 몇 프로, 지역 등이 몇 프로. 이렇게 나눠보면 내 병원에 방문하는 신안들의 그 비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분류에서 보면 소개 환자가 많은 병원이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병원이 5년 이상 됐고 소개 환자 비율이 60%가 넘는다면 나름 기본은 하는 병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진료과별로 차이는 있지만 소개 환자 비율이 높아야 되는 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광고를 하지 않아도 잘 되는 병원은 대부분 소개 환자가 주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개 환자 중에서 직원들의 소개가 적다면 왜 그런 건지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직원 소개가 적은 이유를 냉정하게 말해보면 첫 번째는 원장님이 실력이 별로라서, 두 번째는 나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없어서, 세 번째는 할인율이 별로라서, 이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장님 실력을 믿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실 참 난감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헤쳐나가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건 원장님 스스로 공부를 하는 것이고 공부한 내용을 직원들과 공유를 해야 합니다. 즉 임상과 관련된 사항들을 직원에게 교육시켜야 합니다. 이럴 때는 왜 이런지, 그 원리는 무엇인지, 어떤 효과와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등을 쉽고 논리적으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임상에 대한 지식을 교육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원장님의 실력이 있고 학문적인 실력까지 있다는 것을 무의식 중에 느끼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몇 회에 걸쳐서 진행하게 되면 점차 직원들이 원장님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소개 환자의 방문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만 사실 이 방법은 병원의 직원과 환자들에게까지 무의식 속에 원장님의 신뢰도를 높이는 고도의 작전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나? 네. 다음으로 소개 시 직원들에 대한 혜택에 대한 고민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돈으로 보상하는 것이죠. 그러나 전 이 방법을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병원의 근본은 환자의 치유에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직원들도 모르게 계산기를 두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환자가 돈으로 보이는 것이겠죠. 자본주의가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당장의 성과가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가장 많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가 있겠네요. 차라리 포인트제로 만들어서 특별 휴가를 하루씩 부과하는 방법이 해본 경험으로서 굉장히 효과가 있고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연말에 회식이나 동무식 이럴 때 최고 소개를 많이 한 직원들을 선정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선물을 수여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상당히 더 높은 효과를 내는데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런 건 절대로 개인 대 개인으로 상대하시면 안 됩니다.
꼭 여러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 직원이 좀 더 헌신적인 모습과 그 모습을 지켜 세워주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광고로 오는 신안의 비율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편차가 아주 심한 부분인데요. 갑자기 공격적인 마케팅을 시작했을 때, 예를 들면 강력한 할인 이벤트, 무료 이벤트 등을 했을 때는 광고로 신안이 급증할 수 있고, 또 B2B 즉 제휴 마케팅을 빠른 시간 내에 확 늘렸을 때도 신안이 많이 늘 수 있습니다. 아니면 검색 광고나 SNS 광고에 엄청난 비율을 지불하고 상위 노출을 시켰을 때도 같습니다. 다음번에 광고에 대해서 따로 한번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이런 부분보다도 광고로 인한 비율이 부족한 부분을 찾아낸다는 것이 주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광고를 한번 시작하면 끊을 수 없다고 시작하지 말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신 차려! 언제적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당장 나만 하더라도 어떤 것을 하거나 어떤 것을 사기 전에 검색부터 합니다. 그러니 내가 광고로 오는 비율이 없거나 현저하게 낮다면 그런 경로를 열어주는 생각으로 접근하고 준비해야만 합니다. 환자들에게 그런 경로를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지금 같은 시대에는 저는 사실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네요. 다음으로는 지역 등과 같은 경로로 오는 비율입니다. 지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판을 보고 가까워서 오고, 주변에 병원에 오다가 주변에 아파트가 가까워서 오는 그런 이유로 방문하는 환자들입니다. 우선 간판 보고 오는 환자가 없을 때는 내 간판이 너무 안 보이는 위치에 있거나, 간판에 불이 들어오지 않거나, 주변에 색상이 묻혀서 잘 보이지 않거나, 특히 낮은 층에 있는 병원에서는 가려져서 안 보이는 건지 그런 부분을 파악해 보셔야 합니다. 물론 간판을 보고 오는 환자는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 자체가 아주 작은 노력이지만, 이것조차 하지 않으면 그런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무너져 가는 일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까워서 오는 환자가 많이 없다면 주변 아파트나 상가 등에 우리 병원을 알려야 됩니다. 광고를 하던 주변 주민들과 인연을 만들든 뭐든지 만들어내야 합니다. 적어도 바로 병원 옆에 있는 여기 아파트 주민은 우리 병원으로 대부분 흡수해야 된다라는 다짐을 해야 되겠죠. 작은 팁으로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직접적인 광고를 하는 것 중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엘리베이터 내 거울에 광고를 하는 것이 있고, 관리 사무소에 이야기를 하면 공용 게시판에 일정한 비용을 들여서 전단지 형태로 광고를 비치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잘만 하면 충분히 효과가 있는데요. 엘리베이터 내 거울 광고에는 무료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단 디자인은 아주 단순 명료하게 해야 되고, 또한 고민하여 최고의 캐치프레이즈를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변에 여러 광고들이 묻혀서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참, 조심해야 될 것은 그래도 자극적이거나 허위 과장 광고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신고하면 의료 심의를 받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병원 경영에서 아주 기본적인 것이지만 그 중요도만큼은 무엇과도 견주어도 빠지지 않습니다. 같은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분석하고 분석 자료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너무나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데이터라 할지라도 지속적인 피드백을 받아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병원의 흥망성쇠가 갈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경영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 다 하나하나 놓치지 않습니다. 차곡차곡 쌓아서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광고 하나 크게 했다고 병원이 크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이면 어느 순간 큰 열매로 보상받게 됩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잘 되는 병원은 작은 것 하나 소홀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예비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